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변전소의 공급구역 내 총 부하 용량은 전등이 600kW, 동력이 800kW래요. 각 수용률, 전등은 60%, 동력은 80% 줬고요. 자, 수용가 간의 부등률은 전등이 1.2, 그다음에 동력이 1.6이래요. 자, 또한 변전소에서 전등 부하와 동력 부하 간의 부등률은 1.4라고 하고 배전선의 전력 손실은 전등부하 동력부하가 각각 몇 프로? 10% 줬다고 하네요. 예, 그만큼 또 여유 있게 설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은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등부하가 있어요. 전등부하. 전등부하가 있는데 이 전등부하가 몇 킬로와트냐? 600킬로와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600킬로와트고 얘의 수용률이 얼마다? 0.6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력부하가 있대요. 자, 동력부하가 몇 킬로와트짜리냐? 800킬로와트짜리고 동력부하의 수용률 0.8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또 뭘 줬냐? 부등률을 줬어요. 전등은 1.2를 줬고요. 자, 동력은 1.6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라스트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등부하와 동력부하 간의 부등률을 줬어. 그럼 얘하고 얘 사이 여기에 부등률이 얼마다? 1.4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전소에서 전력을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거죠. 서브스테이션에서. 이해 가시겠죠? 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 손실 고려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등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은 그러니까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이란 말은 전등부하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합성 최대 수용 전력 또는 종합 최대 수용 전력 내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전등부하니까. 전등부하에 관련된 설비 용량 600에다가 수용률 0.6이었고 전등부하의 부등률 얼마 줬어? 1.2를 줬어요. 계산하면 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시고 자, 양그로 2번. 이번에는 뭐예요? 동력부하야. 동력부하가 여러분 똑같이 종합 최대 수용 전력 구하는 거죠. 800에다가 곱하기 여러분 수용률 얼마 줬어? 0.8 줬어. 그래서 0.8 곱하면 되고 부등률 얼마 줬어요? 1.6을 줬어요. 나누시면 돼. 그럼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이런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요. 자, 양가로 3번 갈게요. 양가로 3번 선이에요.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최대 전력은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걸리는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야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앞서서 얘하고의 우리가 뭘 구했어요? 얘하고 얘의 합성 최대 전력을 따로따로 구했어. 오케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고려해야 돼? 이제는 얘와 얘 사이에 부등률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요 양가로 3번 문제도 사실 복잡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300에다가 400을 더해줘요. 300과 400은 각각 전등부하와 동력부하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이고 그 다음에 전등과 부하 간의 부등률 얼마 줬어? 1.4를 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자, 손실까지 고려해서 얼마를 곱해야 돼요? 1.1을 곱해요. 가끔가다 0.9를 곱하시는 분이 계세요. 0.9 곱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세요. 그만큼 여유 있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이번에는 한시계전기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시계전기의 종류를 5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4개를 물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더 추가를 해서 5가지 물어봤어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시계전기 키워드가 뭐였죠? 그죠? 즉시라는 게 또 우리가 키워드였죠. 그다음에 정환시계전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동작하게끔 만드는 계전기고 반환시는 동작 전류의 크기와 동작 시간이 반비례하는 관계죠. 반비례하는 관계고 자, 그 다음에 반환시, 정환시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반환시, 정환시가 맞아요? 정환시, 반환시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반환식 특성과 정환식 특성이 함께 들어가 있는 계전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5가지를 절약을 했는데 자, 순시, 그 다음에 비례한시 계전기라는 게 있고요. 또 계단한시 계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낌이 순시, 비례한시와 계단한시는 약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습하는 차원에서 1번부터 6번까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자, 먼저 순환시 계정기. 자, 맨 밑에다 그리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예, 순환시가 되는 거고. 자, 순환시 위에다가 그려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정환시 계정기가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반환시 계정기도 있었죠. 반환시 계정기는 이렇게 반비례. 요게 이제 반환시 계정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환시, 반환시, 정환시 계정기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반환시, 그 다음에 정환시 계정기가 된다더라. 자, 그러면은 요 5번째하고 6번째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순시, 비례한시. 자, 이게 뭐냐면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려주면 요게 이제 순시, 비례한시가 되는 거죠. 자, 순시 특성도 있고요. 비례한시 특성도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려보면 계단한시. 계단한시는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참고 삼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명 설비와 관련된 조도 계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3m 떨어진 높이에 자, 바닥이 여기 있대요. 여기에서 몇 메타? 3m 떨어진 높이에 이렇게 등이 있대요. 자, 높이가 등고가 한 3m 정도 된대요. 자, 여기에 이제 300칸델라의 광원이 있다더라. 자, 그 광원 밑에서 수평으로 자, 몇 메타? 4m 떨어졌대요. 자, 이렇게 이 떨어진 요 지점에서 자, 임의의 지점이죠. 자, 임의 지점 P점이라고 할게요. 이 지점에 뭘 구하라? 수평면 조도. 아, 이 H를 구하래요. 자, 이 H는 어떻게 구합니까? L의 제곱분의 I의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우리가 구하죠. 여기서 I는 300칸델라라고 줬죠. 자, 그리고 여기서 L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L인데 여러분,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나와야죠. 3, 4, 5m. 자, 그래서 5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3이니까 얼마예요? 0.6이죠. 그래서 0.6만 마지막에 곱해주면 간단하게 정답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분기류수에 관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이 200V래요. 옥내배선에서 소비 전력이 60W이고 역률이 65%라고 주어졌네요. 그리고 이러한 형광등이 100개가 있대요. 그리고 이때 15A의 분기 회로로 한다. 자, 이때 필요한 분기 회로는 최소 몇 회선이 필요한가? 단 한 회로의 부하 전류는 분기 회로 용량의 몇 프로 적용했대요? 80%를 적용했대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15A가 맞아요. 근데 이 값에 얼마? 예, 0.8만 적용을 하겠다. 그럼 뭐예요? 예, 최소한으로 더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분기의 로스를 넉넉하게 설계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수용률은 100%로 한다. 자, 그럼 분기의 로스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분기의 로스. 분기의 로스 구할 때 자, 분기의 로스 N은 자, 먼저 분자에 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나와 있지만 상정 부하 설비. 자, 부하 용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와트예요? 60W죠. 자, 피상전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60을 뭘로 나눠? 0.65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게 몇 개가 있대요. 자, 요런 게 100개가 있대요. 그럼 얘는 이제 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와트가 이제 볼트, 암페어로 바뀌는 거죠. 역률로 나눴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이 200V래요. 그 다음에 한 회로에 분기 회로 전류 15A 잡았는데 15로 끝내지 마시고 전격률 80% 여기 0.8까지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먹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랬을 때 대충 약 어바웃으로 한 3.85? 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여러분 높게 그래서 분기로 몇 개? 자, 4회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A 분기로 몇 개? 예, 4개가 정답이 되겠죠.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도 앞서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설 공장의 부하 설비가 표와 같을 때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B, C. A는 두 개가 있네요. 자, 부하의 종류, 압출기가 있고 동력 전동기가 있고 출력이 적혀 있어요. 자, 킬로와트. 자, 그다음에 수용률도 줬고요. 자, 부등률도 줬고요. 역률도 줬어요. 그럼 여러분 딱 주어진 조건만 보더라도요. 뭘 물어볼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각각의 주어진 값들은 여러분 표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가로 1번 보면 각 변압기 군의 최대 수용 전력을 물어보네요. 자, A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B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C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자, A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 B 변압기, C 변압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죠. 자, 양으로 2번 갈게요. 변압기의 효율이 얼마 줬어요? 98%. 변압기의 효율을 줬습니다. 변압기의 효율 줄 때는 변압기 용량 구할 때 반드시 분모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할 때 각 변압기의 최소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 변압기, B 변압기, C 변압기. 지금 각각 양가로 1번부터 계산 문제 한번 정답만 간단하게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A 변압기, B 변압기, C 변압기의 최대 수용 전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해요. 각 부하에. 왜 그러냐면 부등률을 각각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 취지상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부하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었죠. 압출기하고 전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얘만 두 개고 나머지는 하나씩이었죠. 지엽적인 계산이니까 직접 여러분께서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역률로 나눠줘야 돼요. 역률로 나눠줘서 역률이 기본적으로 다 또 추가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추가해 줘야 돼? 그렇죠. 바로 효율까지 꼭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2점 얼마, 49점 얼마, 58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답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실수만 안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문제 풀었어요? 15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16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근데 지금 제가 몇 번까지 풀어봤어요? 15번까지만 풀어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선생님 왜 16번 안 풀어줘요? 기다렸는데 여러분 제가 시험장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6번에 대해서 수험생들한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16번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항상 응원할게요.